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 이제 3차 메뉴 만들기 진행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딱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어제 우리가 풀었던 이 형태로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여기 암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어차피 1차, 2차, 3차 메뉴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정해놓고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그 디자인을 향해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숙달이 가능하실 겁니다. 쭉 숙달을 해주시고 이와 비슷한 문제를 조금 이따가도 풀긴 풀 건데 새로운 개념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기능들 이제 먼저 개념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배워볼 개념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제가 div 두 개를 좀 만들어 놓고요. 이 녀석들한테 높이를 100픽셀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입혀주고요. 얘네들은 그냥 회색깔 너비 최대화되고 있는 블럭이 두 개가 생성이 되겠죠. 자, 이 녀석한테 제가 호버라고 하는 옵션을 줄 거예요. div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때 어떤 일을 할 거냐? 제가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이런 걸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할지 예상이 되시죠? 그냥 마우스가 올라가면 배경색이 초록색으로 변하겠구나. 이거는 쉽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얘가 회색깔의 배경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이 과정 되게 딸깍딸깍 바뀌고 있지 않나요? 그쵸? 얘네들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회색이었던 녀석을 이 호버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린으로 바꿔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을 참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너무 딸깍딸깍 바뀌는 디자인은 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빠졌을 때에 대한 색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난다면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깔의 배경색이 초록색으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초록색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속성이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자, 제가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다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부여를 해서 실제로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적용시킬 스타일 속성 이름을 하나 적어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줘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초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나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건데 그 속성이 컨트롤할 스타일은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라는 속성이야. 그 속성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3초가 걸리게 해줘 라는 스타일 속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화면을 보세요. 자, 회색깔이었던 배경이 마우스가 올라가면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바로 딸깍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바뀌게 되죠. 우리가 부여한 3초에 걸쳐서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시간이 10초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얘가 변화하는 그 사이에 회색으로부터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 사이에 있는 색상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천천히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지금 우리가 호버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부여했으니까 10초가 걸리고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가 빠지면, 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10초에 걸쳐 변해요. 근데 이게 마우스가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어때요? 그냥 딸깍하고 또 바뀌죠.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이 천천히 바뀌었다면 내려올 때도 좀 천천히 바뀌는 게 디자인적으로 좋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방식 지금 하나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트랜지션을 사용해야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도 10초, 내렸을 때에도 10초가 가능해질까요? 지금 이 코드 상황, 이 스타일 상황, 이 CSS 상황에서 얘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만 10초가 걸리고 마우스가 빠져나올 때는 딸깍하고 변하는 이유는 이 녀석이 실제로 일을 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조건이 있을 때에만 일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준다면 당연히 올라갔을 때도 10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마우스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호버가 아닐 때에도 10초가 걸려서 색이 서서히 사라지겠죠. 이렇게 엄청 천천히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10초가 너무 기니까 한 3초 정도로 바꿔놓고 테스트를 좀 할게요. 자, 올라갔을 때 3초, 내려올 때도 한 3초 정도. 이렇게. 이 S가 세컨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초예요, 초. 자, 그러면 만약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는 5초가 걸렸으면 좋겠고 마우스를 내렸을 때에는 1초가 걸렸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녀석은 OS, 이 녀석은 1S 이렇게 값을 부여한다면 호버 상태일 때는 트랜지션 속성이 5초를 가지니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5초에 걸쳐서 색이 변하고 마우스가 내려올 때는 빠져나갈 때는 1초에 걸쳐서 색이 바뀌는 이런 디자인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를 둘 다 똑같은 시간으로 컨트롤 할 거야 라고 하면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 녀석이 사실 필요가 없겠죠. 왜? 어차피 div 자체한테 스타일 속성이 부여되어 있을 거니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도 이 속성은 div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속성이 되겠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1초, 내려올 때 1초. 공통된 시간을 부여할 때는 호버나 이런 특정 조건에서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그한테 직접 부여를 하면 되고요. 특정 조건에서만이라는 발동 조건을 걸려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 부분에 트랜지션을 적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배운 트랜지션을 살짝 응용해 볼 거예요.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 자, 제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즉 호버했을 때 그때 이 회색깔 막대 블럭의 너비를 절반으로 자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스타일 CSS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일단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너비를 절반으로 자르고 싶은 거니까 호버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위드 50% 이런 거 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가면 50%로 줄고요. 마우스가 빠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최대화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딸깍딸깍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제가 마우스를 이쪽에 올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그렇죠. 호버가 안 되니까. 네. 그 말씀이셨죠? 네.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간 시점이 되면 얘 바로 50으로 줄 건데 그럼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호버 상태가 아니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최대화가 됐다가 최대화가 되면 또 올라간 상태니까 50이 됐다가 이걸 엄청 빠르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빔 프로젝트로 보시거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보실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니터의 프레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속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우스가 올라간 시점에 얘는 바로 50%로 깎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라졌기 때문에, 딸깍 변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천천히 줄어들게 만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우스를 한 자리에 놨을 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어쨌든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얘를 좀 더 천천히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줄어드는 느낌으로 우리가 효과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스타일을 부여해야 돼요? 자, 줄어들 때도 뭐 한 2초, 늘어날 때도 2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둘 다 필요한 거니까 트랜지션 사용해야겠죠. 자,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스타일 속성 시간을 컨트롤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동일한 이름의 스타일 속성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 당연히 덮어 씌우는 거죠. 그동안 우리 그렇게 해왔죠?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동작을 하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대로 사용을 하되
너비에 관련된 부분도 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구분자를 하나 쓰는 거예요. 콤마라고 하는 구분자를. 그리고 이 옆에다가 내가 또 컨트롤하고 싶은 스타일 속성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후에 원하는 해당 시간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 개의 속성들을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론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고 제가 말하고 있는 이론대로라면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이 녀석이 50%로 줄어드는데 2초가 걸려야 정상이고요. 마우스가 떨어졌을 때는 2초가에 걸쳐서 다시 너비 최대화로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안 돼요. 여기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냥 딸깍딸깍이에요. 이거 부드럽게 줄어들지 못하죠. 이거 왜 그럴까요? 얘는 왜 백그라운드 컬러처럼 동작을 못할까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되게 간단한 이유거든요. 트랜지션에서 위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속성 값이고요. 자, 얘도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고 얘도 사용이 가능한 녀석인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이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얘랑의 현재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볼게요. div 태그 자체한테 백그라운드 컬러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가 호버 됐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또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도 마우스를 올리지 않았을 때에도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너비를 보세요. 원래 div한테는 너비라는 속성이 있나요? 없죠. 호버를 했을 때는 있죠. 그럼 얘는 호버가 됐을 때에만 너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자, 트랜지션을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상황 조건에 맞게 모두가 다 부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div의 너비를 우리가 명시를 아예 안 했었는데 이 녀석은 명시를 안 하면 사실 오토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명시를 하면요. 그래도 안 돼요. 이건 오토죠. 우리가 마진 레프트나 탑 레프트,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런 거 배울 때 오토는 어떤 역할이었어요? 손을 놓는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얘는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너비를 100%로 구별을 한 뒤에 마우스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정확한 너비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었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조건을 달성했을 때 변화할 값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트랜지션은 동작할 수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변화할 때 변화의 컨트롤이다 보니까 변화하는 그 상황에서 명확한 값이 제시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값을 가지고 얘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랜지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더 다양한 개념들을 배워 나갈 때마다 실제로 화면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사용할 만한 것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죠. 이런 걸로 실제로 그래프 같은 것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이트 딱 열면 메인 페이지 같은데 어떤 차트 같은 거 보는 사이트라고 치면은 이 차트가 완성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화면에 딱 그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차트가 하나씩 올라오는 이런 효과를 보는 사이트들도 흔히 볼 수 있죠. 그런 효과 다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다 만듭니다. 대신에 실제로 우리가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에다가 이런 그래프를 넣고 싶어 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지도를 그리거나 예를 들어 원의 이제 통계 같은 그런 값들을 구하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을 애초에 만들어서 묶어놔요.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키고 거기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이런 스타일 속성들을 활용해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들어져 있는 거에 우리가 원하는 값만 넣어주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려져요. 실제로 화면은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HTML, CSS 당연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걔네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녀석을 불러다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스크립트나 백엔드 자바 쪽도 다 공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스택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션 개념을 배워봤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는 div 태그 하나 그냥 만들어서 너비를 한 300픽셀만 주고요. 높이를 한 800픽셀 이렇게 부여를 해볼게요. 아니다. 800보다는 조금 크게 줍시다. 1000. 자, 1000을 줬어요. 그러면 이 div는 높이가 1000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보여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보다 길어졌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스크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크롤을 내려보면 얘는 더 길어요. 그쵸?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줄일게요. 조금만. 9000이 되면 안 되지. 이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바디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div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잘 안 나는데 이 녀석은 1000으로 주고 여기를 700 정도로 줄게요. 자, 지금은 이 div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700으로 줄어서 더 이상 스크롤이 안 생겨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아직 있어요. 왜냐? 바디 자체가 높이를 1000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스크롤을 내렸을 때 지금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div 회색깔 영역 이 블럭의 div는 스크롤을 따라오나요? 스크롤을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바디가 가지고 있는 1000 사이에서 위에서부터 700만큼 고정되어 있어요. 이 녀석은. 그렇죠? 스크롤을 움직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따라왔다면 지금 이만큼 보이는 이 여백이 스크롤을 내렸을 때도 동일하게 이만큼만 보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자, 이거 스크롤을 따라오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정말 간단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예시부터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국세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사이트들 뭐 쇼핑몰 같은 데도 엄청 많이 사용이 되고 이거는 어떤 웹사이트를 가도 대부분 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제가 스크롤을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해볼 거예요. 그때 그 화면을 따라다니는 녀석이 누군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누가 화면을 따라다니죠? 그쵸? 이 녀석이 지금 스크롤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또 따라오죠. 자, 이런 거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속성을 지금 배워볼 겁니다. 이 회색깔 div가 바로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스크롤을 움직였을 때 이 녀석은 우리를 따라다닐 거고요. 자, div의 포지션을 이 녀석을 제가 픽스드라고 넣어줄 겁니다. 자,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처음 배울 때 속성 정리에서 이 픽스드라는 녀석은 누구랑 함께였죠? 앱솔루트였어요. 앱솔루트의 특징과 모두 다 동일한데 딱 한 가지만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얘는 스크롤을 따라와요. 지금 저 휠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여백이 안 바뀌죠.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게 픽스드의 능력이에요. 이거 제외하고는 모든 능력치가 앱솔루트랑 동일해요. 그 말인즉슨 앱솔루트라면 얘가 그냥 앱솔루트라면 안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픽스드와 앱솔루트의 차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따라다니는 무언가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픽스드로 다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녀석 제가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얘를 좀 떼내서 봅시다. 자, 이 바로가기라고 하는 이 녀석의 레이아웃 자체를 하나 잡아보고요. 이 녀석을 클릭한 후에
이쪽 스타일 쪽을 보시면은 얘한테 부여되어 있는 스타일 속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포지션 뭐 들어가 있어요? 픽스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앱솔루트로 이 자리에서 교체를 하면 얘는 이제 스크롤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가도 안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자,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 당연히 됩니다. 되는데 당연히 이 상태가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상태에서만 잠깐 일시적으로 바뀌는 거고, 이거 새로 고침 같은 거 하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거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이제 다시 픽스드로 바뀌면 얘는 따라다니죠. 우리가 배운 픽스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개념과 픽스드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 열어드릴 거고요. 되게 간단한 거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 겁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하나 나왔고, 예제 만들기 1, 2, 3, 4 나왔고요. 그 다음 문제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거 사실 예제 만들기 쭉 그냥 흘러가면은 마지막 문제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냥 쭉 한번 직접 해보세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화면 볼게요. 간단한 문제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스크롤바를 따라다니는 유령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당 div가 앱솔루트가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녀석이 유령이겠죠? 그럼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원래 안 따라오는데 이 녀석을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앱솔루트가 아닌 픽스들을 사용해 주면 된다. 그러면 스크롤이 움직여도 이 녀석은 따라다닐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이 div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변해서 바디가 가지고 있는 높이만큼 얘가 사이즈가 길어져서 이렇게 화면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이 녀석의 사이즈는 화면 기준 탑0, 바텀 0으로 이미 고정이 됐어요. 여기서는 지금 탑0, 바텀0 아니고 높이 100%로 부여가 됐는데,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보시면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로 들어가 있고 헤이트 높이가 100%거든요. 100%라는 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높이만큼 커지겠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얘는 안 커졌어요. 그렇게 지금 화면상에 나타나는 보이는 이 영역만큼만 얘가 높이를 가져요. 100%라고 무조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다 따라가서 지금 10,000픽셀이니까 얘가 지금 그럼 10,000픽셀이겠구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100%가 아니라 10,000픽셀로 들어갔다면 이건 그냥 따라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높이만큼 얘도 높이를 가져요. 근데 여기 조금 남는 건 뭐겠어요? 앱솔루트에다가 탑0 레프트형 들어가 있으니까 바디가 가진 마진을 적용을 못 받을 거니까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한테 마진을 꺼보면 이건 딱 붙어요. 위에도 딱 붙고요. 아래도 딱 붙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똑같은 사이즈가 부여가 된 거고 이거랑 퍼센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이렇게 둘이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는 건 바디한테 높이를 없앤 것과도 동일한 효과예요. 왜냐면 바디는 div가 커진 만큼 최소한으로 얘를 덮어 쌓아야 되니까. 그쵸? 이거랑 100%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이 개념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픽스들을 사용을 하면 얘 사이즈가 실제로 막 커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화면 기준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이 녀석의 위치를 여기다가. 그래서 픽스가 이제 뭐 고정하다 이런 느낌도 있죠.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렇게 픽스드 사용하는 문제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제 만들기는 직접 해보시고 마지막 너비가 늘어나는데 3초 줄어드는데 1초가 걸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미 정답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였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요? div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연속한테 200, 그다음 높이는 한 300,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 입혀주고 이렇게 생겨먹은 얘가
너비가 늘어나는데 3초, 줄어드는데 1초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면 위에 호버했을 때 이 녀석의 너비를 우리가 800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늘리겠다. 근데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거기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다. 늘어날 때 3초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만 일단 주면 얘는 200이었던 너비가 800이 되는데 3초가 걸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우스를 떼도 3초가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돌아올 때 줄어드는 데에는 1초가 걸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주면 안 되겠네요. 마우스가 올라간 시점에는 3초고 마우스가 올라가지 않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시점에는 1초고 이렇게 들어가야 얘가 올라갔을 때 변하고요. 마우스가 떼졌을 때 변하겠죠. 이것만 잘 이해를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예제 만들기를 풀다 보면은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없네요. 아마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 1000픽셀로 오케이, 그럼 이거는 넘어갑시다. 뭐냐면 제가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바디의 높이를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도 이 녀석이 변하는 이유가 이 호버 상태가 인정이 되는 이유가 바디가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디에 호버했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바디가 높이를 안 가지면 헤이트를 안 쓰면 이거 적용 안 되거든요, 호버가. 왜냐면 바디는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밖에 높이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마우스가 안 올라간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컨텐츠가 있으니까 바디 영역이 맞으니까요. 근데 이걸 높이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도 얘네가 다시 인식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vertical range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위 중에 또 하나 있는 건데 min height 이건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 높이를 우리가 100vh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막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하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CSS 단위라고 하는 링크를 하나 수업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은 REM도 있고 vertical rate, vertical rate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런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실제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링크 드렸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풀었던 문제들은 정답 올릴 거고 시간이 살짝 애매한데 일단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